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저희들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약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야홍이라고 하죠.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윤석열의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의 대체제로 가능한지 오늘 한번 짚어보고, 여러 지금 그 경선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야홍. 먹구름이 삭기네요. 왜 먹구름이? 왜 같은 홍씨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홍준표 후보를 보고 먹구름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야로 봤을 때 여당은 이재명 후보가 1회전에 그냥 압도적으로 해서 후보로 갈 지금 전망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야당은 결선 또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야당은 지금 원사이드로 가도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 후보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먹구름이 정권 교체에 대한 먹구름은 완전히 잘하면 왜 TK 후보끼리 결투하는 거 아이가? 홍준표 후보가 PK지 TK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재명하고 홍준표하고 못하면 TK 목장이 결투 근데 아이가? 문제는요. 아니 야당에서 이기면 뭐해? 야당끼리 해가지고 이기면 뭐예요? 본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본선 가기 전에 지금 예선에서 전부 다 삿대질하고 원수가 지는 지금 이 마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원수가 지더라도 이기고 봐야 되지 뭐. 방법은 하나 있어요. 여당이 실수를, 여당도 지금 문제가 많은 당인데 실수를 그 6개월 동안 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또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선 이제 홍준표 지지율 1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더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근 2, 3일 전부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급격히 지금 올랐어요. 그냥 오른 게 아니고 한 자릿수가 올라간 게 아니고 두 자릿씩 올라간 거예요. 15% 12%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오르니까 지금 오늘 지금 9월 6일 7일 조사, 오늘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9월 9일입니다. 9월 6일 7일 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32.6%, 윤석열이 25.8%, 홍준표는 무려 12.4%포인트 올랐고 윤석열이 2.8%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다른 조사, 또 RN 리서치 조사에서도 이건 3, 4일 전입니다만은 32.5%. 그리고 4개 여론조사기관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홍준표 24%, 윤석열 18%. 그리고 한기 리서치 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무려 15% 올랐다고 합니다. 그 최초에는 왜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있고 이낙연 표들이 이재명이 가지 않고 오히려 홍준표에게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징후도 조금 근데 사실은 20대 후보, 특히 20대 남자, 2030 남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데 서서 지금 이제 홍준표 현상이 조금씩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홍준표 현상이라는 부분을, 물론 홍준표 현상까지 개단 이주적인 현상인데 안철수도 현상하니까 또 홍준표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특히 20대, 30대 남자들의 꼰대가 누구겠습니까? 직장이라든가 이런 군데서 꼰대들이. 글쎄 바로 위에서 40대, 50대 아닙니까? 40대죠. 그 40대가 지금 절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꼰대 꼬라지 머리를 치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오늘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식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누구 찍냐 하니까 저는 홍준표 찍겠습니다. 왜? 아니 경험 없는 문재인을 시켜놨더니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 없는 윤석열보다는 경험 있는 홍준표래? 하여튼 단순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고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겼다 짓다는 엎치락뒤치락인데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1차 경선에서는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어찌됐든 두 사람이 올라가도 가면 갈수록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마음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자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주자로 가는 데까지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그 지금 홍준표 현상으로 말하기엔 조금 이릅니다만은 이 지금 그 지지율 급등 현상이 그 홍준표 후보가 주석을 지나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민주당 사례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추격했거든요. 추격하다 결국 힘이 딸려서 지금 완전히 주저앉고 충청표를 깨면서부터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는데 결국은 저는 홍준표 현상이 지속되려면은 이 그 급등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는 부분. 그래서 빅2의 싸움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뭐죠 이낙연 후보는 올라가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뭐 지금 의원직 사퇴서까지 던지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만은. 사실 홍준표 후보의 저는 이제 놀라운 점이 그겁니다. 이낙연 캠프라든가 이재명 캠프는 사실 각 캠프마다 그렇고 윤석열 캠프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개인기입니까? 거의 개인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 지역 책임자를 한번 만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최근에 급등하면서부터 갑자기 자기 전화가 불통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겠지. 예.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막 예. 불통이라고 반복적한 사람도 많고. 우리 간지람도 자기 선배라고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아, 이래 예, 지금 예. 줄서기 아니, 줄서기 들어가고 나도 있는데. 술 한번 먹고 싶은 생각 드는데.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 노을처럼 못하겠지만은 이제 여기 또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었던 분도 잡아봐라 하니까 이미 윤석열한테 갚았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지보기까지지 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요새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홍준표 하는 분들이 좀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홍준표 1위라는 그 현상이 네. 계속 지속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중인데요. 자, 그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이 부분에 대한 그 영향이 또 이 홍준표 1위와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저는 무조건 홍준표 후보한테는 뭐 개이득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혹시 또 홍준표 후보가 갔는 데가 아닌가. 초기에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유승민이냐 뭐 홍준표냐 이러다가 그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긴 한데 이거는요.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으로서 가장 지금 해서 입이 찢어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여당에서는 친문 강경파들이 입이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재미나기보다 이게 참 서글픈 건데요. 예. 지금 이 줄반장 선거에서 지금 막 지금 막 웃고 난리예요. 근데 사실 이 판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관심 있게 보는가 하면 여당이 관심 있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 우리 작전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네. 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래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참 상대인 여당보다도 더 심한 말로 사실 송곳으로 많이 찔렀어요. 거기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게 대선까지 안 갈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 지지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그 앙금보다는 훨씬 큰 앙금을 그전에는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이래서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나를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원수가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대가 안 돼서 아예 코멘트도 안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뿐만이 아니고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진짜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하는 거는 두고 봐야. 고발 사주 사건의 어떤 실체나 이것이 뭐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제 이 양 후보 간에 이제 이 뭐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내부 윤석열 후보가 또 지금 여당의 사주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또 그 연루자 의원 중에 이제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대변인직도 물론 사퇴했습니다만 저는 이 친구가 김웅 의원이 거의 6일 만에 등장해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예. 6일 만에 등장한 것도 그렇고 6일 만에서 등장해서 한 것도 지 발뺌하는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왜 둘이 뭉실하게 뭐 아니 이야기. 본인이 빠져나갈 군역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인이 빠져나갈 군역만 찾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한테도 마이너스였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여당한테만 계속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용당했다. 여당한테 계속 지금도 지금 여당한테 이용할 빌미를 계속 주고 있어요. 본인이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기억 상실증. 1년 전 지난 1년 전 건데 불과 1년 전 건데 기억 상실증이 어떻게 이 고신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친구. 저는 이 뭐 고소 사주 고발 사주 어. 이게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발 이제- 사주 해가지고 고발을 했으면 사주가 맞는데 어. 고발하는 게 좋겠다 고발을 해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죄에 걸리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는 집권- 검찰 공무원이 예. 야당과 결탁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야당과 그러니까 정대를 하나 지금 소설 쓰고 있잖아요. 자 내가 이야기할게 왜 국민의힘이 왜 문제냐 하면요. 과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금 사퇴한 김태호 의원을 이야기할게요. 네. 그분이 국무총리로 내정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연차하고 연류가 있는 거 아니가 박연차가 하고 그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자주 만났지 하는 식으로 그때 당시 야당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이 내 지역구 있는데 기업인을 내가 왜 못 만나?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하면 될 텐데 나는 그런 사람 일절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 치면서 만난 사실 증거가 나오니까 거길로 사퇴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아니야 이랬다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 모른다 한 게 들킨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 사퇴까지 운운하면서 여당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야당은 이게 아무 죄도 않는 근거도 없는 가지고 야당이 더 떠들어요. 여당보다. 여당은 그냥 코멘트 이거 양심적으로 이래서는 도의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을 코멘트를 하는데 야당이 벌집 수수 놓듯이 야당이 더 떠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후보는 연예인 성관계 무슨 사건 형수 요견 사건 형님 정신병원 보낸 사건 다 사실이라고 후보가 인정하는데도 그건 아무 죄가 안 되고 그 이야기 잘못한데 공짜 연애 사건은 인정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죄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고발을 뒤에서 뭐 했다 안 했다 그 증거도 없고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마치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는 사실로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문제가 근데 되고 그 이제 조작 아니 잠깐만요. 예. 그거를 처리하는 당의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야당의 국회의원의 제보로 인해서 됐든 안 됐든 그거는 빨리 발빠르게 조사를 하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당도 이게 어떻게 당 대표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면접을 못 합니까? 면담을 못 하고 소식 불통이다 아이고 좋아요. 근데 뭐 초기 리더십이 부재였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게 처음에 이 고발 사주 사건 제보나 뉴스버스 거기서 보도할 때 정말 그 정교하게 프레임을 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걸어 들어가니까 만일에 야당과 무슨 여야의 싸움을 아니 붙였으면 어쨌든 그렇지 간에 않았을 텐데. 그 인터넷 신문에 제보한 쪽이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특정인을 지목도 됐습니다만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대구 출신 그 30대 여자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웅을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 고발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홍 반장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당은 마구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지금 입이 지금 어디 걸린지 몰라요. 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무야홍이 됐다. 오늘 어제 윤석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무야홍이다. 무조건 야당 후보를 그러고 야하고 그 홍준표하고 이제
한판 해야 된다. 결승을 붙을 것 같다. 그러고 우상호 의원도 정청이 홍준표가 유리하다. 그리고 정청래 또 의원은 홍나 땡, 홍준표 나면 땡큐다. 그리고 조국이, 김어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마구 지금 이걸 편안하고 그러고 홍준표가 지금 그 골든 크로스 한 거를 마구 편안하고 있어요. 그 자, 여당은 지금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우선 지금 뭐 이제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제보자의 문제로 예.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뭐 신뢰성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도 나오고 예. 또 뭐 이 박지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만일에 나는 캠프도 없다. 만일에 지금 캠프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제보자가 뭐 황당한 캠프라 했습니까? 뭐 거기 가 있는 것이 김웅이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이 확인되거나 이게 여당의 여당의 어떤 일단 뭐 구도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이 그 꼴이 잡히겠습니까? 윤석열 그 지지도가 뭐 조금 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만약에 여당의 사주 내지 공작으로 밝혀지면 윤석열이 뜨겠죠.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안 뜨고 오히려 중간층만 이탈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착각을 하시는데요. 예. 국민이나 유권자가 보는 거는 뭘 하느냐면은 그 사실이 맞다 아니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 처리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관점이십니다. 예. 그게 이 양반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왜 여권의 주자로 뚝뚝 설 수 있었냐면은 여권에서 봤을 때는 이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를 봤을 때 이낙연 인품 훌륭하고 점잖고 뭐 참 뭐 하긴 하지만은 저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야. 도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는 좀 모자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이 정도의 리더십이라면은 정권 정말로 우리 재창출할 정권을 수 있다. 지킬 수가 있어. 예. 재정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자, 누가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을까? 교체해야 될 것인가? 있을까 봤을 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데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뽑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시험 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축구 선수를 뽑을 때는 축구 대표를 뽑을 때는 공을 잘 차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소대장을 뽑을 때는 용감하고 체력 좋고 그런 걸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뽑을 때 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고발을 했니 안 했니 무슨 이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매몰돼가 있잖아요. 윤석열의 대응 방식, 또 그러니까요. 홍준표의 관전 방식, 이 부분을 뭐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좀 하시죠. 이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결국 무야홍으로 무야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이 고발 사주의 아까 홍 반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 후보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뭐 한번 홍준표 후보는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아주 잘한 것도 있고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건의 배후 업무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떠들었어야 돼. 민주당을 그렇죠.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 실체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줬어야 이게 만약 홍준표 본인이 야권주가 되든 안 되든 뒤에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치 느끼기에 여당하고 뭔가 내통하는 듯한 어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윤석열 씨가 아웃되더라도 홍준표 씨는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거고 잘한 거는 지금 이 판이 진짜 그나마 홍준표라는 사람도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정말 이거는 무슨 상인연합회보다 못한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돌적인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개인기. 개인기라든가 어떤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아주 높이 사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목마다이 먹이네 거의 동감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 거는 결국은 뭐 됐다고 이야기하기 이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권 교체 실수가 지금 비율이 훨씬 높아요. 교체 정권 유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쪽으로 지금 밴드웨건 효과로 몰려간 거죠. 언더독 이재명 가족, 이낙연 가족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몰려간 건데 실제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왜 이렇게 몰려 있느냐? 그러고 많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 있느냐? 결국은 반문의 구심점 역할을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다는 거죠. 홍준표 후보한테는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해줄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한테는 그런 부분이 못 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당이 홍준표 후보를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은 계속 지금 그 홍준표 후보를 띄워서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차피 그 윤 후보가 반문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이재이용으로 적에 적은 동지다. 그렇죠. 그걸로 써먹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노련해졌다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사람은 안 바뀐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은 홍준표 후보는 우리 축구과 대표팀 벤투 감독하고 비슷하다. 플랜 A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하는 수가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꼰대 이미지가 원체 지금 강하게 바뀌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분을 꼰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윤 잡는 매가 되겠다고 했는 게 이제 추미애 후보였는데 윤 잡는 매를 지금 추미애가 아니고 홍준표로 쓰고 있는 거죠 여당이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강경파의 기대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부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정권 교체 열망을 자기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견인해내느냐에 따라 저는 홍준표 후보의 지금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 지속 들어가라 보는데 근데 홍준표 후보도 저도 아까도 뭐 집으로 못 준다, 근데 개 못 준다고 얘기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박영준 후보,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거든요. 그렇게 아무나도 총질을 했단 말이야. 그래.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후보,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은 정권 교체라는 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여러 논란에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오늘 모았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